안녕하세요. 저희는 6조 박연우, 박태영, 정건영, 김다연, 손영미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차례를 보시면 대학생 성생활 실태와 대학생 성교육 필요성과 피임 개념과 피임의 필요성 종류, 기초체험법, 자궁경부, 점액관찰법과 Q&A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대학생 성생활 실태로 대학생 설문조사를 보면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여성은 30.9%, 남성은 59.9%로 평균 45.6%의 학생들이 성관계를 가져봤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1254명에게 성의식을 물어보니 82.9%의 학생들이 성생활은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지식 습득 최초 시기를 알아보니 38.2%는 인터넷, 33.1%는 친구나 선배, 10.5%는 인쇄 매체, 7.4%는 TV, 라디오, 5.7%는 학교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걸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 대학생 6,000명에게 성지식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임신이 가능한 시기는 월경 전 11일에서 18일경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의 결과는 61.1%, 남성의 결과는 43.7%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먹는 피임약은 난소에서 배란되지 않게 하여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은 62.9%, 남성은 57.2%가 알고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1일부터 10일까지 동국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홍익대 학부생 296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욕구도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가 82.1%, 모르겠다가 13.5%, 필요하지 않다가 4.4%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기본적인 성지식 부족, 성교육 기회 부족, 피임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책임지면서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 여성 생리는 일정한 주기가 있어 법칙을 익혀 여성이 자기 몸의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교육 필요성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대학생 성교육 효과로는 왜곡된 성정보 습득 지향과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증가,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이해, 성가치관 확립 및 책임감 있는 관계 정립과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성태도, 가정, 지역사회 및 사회의 주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피임이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가 약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뜻하며, 피임의 필요성으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위험한 낙태를 줄이고 계획적인 임신 준비, 성병 예방 및 남임 예방을 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합니다. 피임의 종류로는 일시적인 방법과 영구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중 일시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자연적 방법의 경우 남성은 지뢰사정법, 여성은 월경주기법, 기초체험법, 점액관찰법이 있고, 물리적 방법으로는 남성의 경우 콘돔, 여성의 경우는 페미돔 루프가 있었습니다. 화학적 방법으로 여성은 피임약, 살정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구적 방법으로 외과적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남성은 정관수술, 여성은 난관수술이 있습니다. 기초체온법이란 말 그대로 기초적인 체온을 말합니다. 밥 먹기, 활동, 흥분 등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의 체온으로, 아침에 깼을 때 일어나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의 체온이 기초체온입니다. 배란이 되면 기초체온이 올라가는데, 기초체온을 통해서 배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월경부터 배란까지의 이주는 월경기와 난포기를 말하는데, 이 시기에는 저온기, 즉 체온이 낮고 에스트로겐, 즉 난포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합니다. 배란부터 다음 월경까지의 이주는 황체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는 고온기, 즉 체온이 높고 프로게스테론, 즉 황체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체온을 제외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 배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 배란이 언제 되었는지를 거의 정확히 알 수 있고, 세 번째, 언제쯤 생리가 나올지도 거의 예측이 가능하고, 네 번째, 귀여운 여성의 경우 임신 여부도 알 수 있고, 생리가 늦어지는 건지 임신이 된 건지 구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난소의 기능이 어떠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기초 체온에 따른 여성 호르몬에 의하면 좋은기의 시기는 생리 시작부터 배란 전까지 약 2주이고 배란일은 체온이 최저로 내려가는 날, 고온기는 배란 2주간입니다. 매일 기초 체온을 체크해 그래프를 만들면 나의 여성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되고 있는지 균형이 맞는지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굵은 막대는 월경을 나타내며 얇은 선은 기초 체온 변화 그래프를 나타냅니다. 잠시 표를 설명해드리면 첫 번째 표는 저온기와 고온기가 확실하게 갈리며 정상적인 월경 주기를 나타내고 생리 주기가 39일 이상으로 길어도 크게 걱정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표는 배란은 있으나 고온기가 불규칙하고 불안전하고 무배란 월경이나 항체 기능 부전이 의심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는 명확한 고온기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되는 저온기, 프로게스테론 결핍 의심, 방치하면 무월경 가능성을 나타내고 네 번째 표는 고온기가 짧고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부족하고 항체 기능 부전이나 무배란으로 의심됩니다. 마지막 표는 명확한 고온기가 3주간 지속되면 임신의 가능성이 있고 드물게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가 원인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기초 체온 측정 방법은 우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초 체온용 온도계를 준비해주고 매일 아침 깨어났을 때 누운 채로 체온계를 혀 밑에 끼우고 체온을 측정해주고 마지막으로 측정한 기초 체온을 기록해줍니다. 기초 체온의 장단점을 살펴보자면 기초 체온법의 장점은 몸의 생리적 변화를 거르지 않는 방법이고 배란일을 알 수 있고 다음 생리 시기가 예측 가능하며 몸 상태가 안 좋은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매일 체온을 재야하는 어려움과 배란일을 잘 체크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월경 주기법에 비해 다소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책 설명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론 자궁경부 점액 관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액 관찰법에서 말하는 점액이란 여성의 자궁경부에 있는 호르몬샘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궁경부는 에스트로겐과 황체 호르몬의 영향으로 주기적으로 그 상태가 변화되면서 점액의 분비량을 조절하여 임신에 도움을 줍니다. 점액 관찰 방법은 배란 전 건조기일 때는 양이 적고 혼탁하여 우윳빛과 비슷하여 끈끈하면서 덩어리가 지고 이때는 임신이 되지 않습니다. 점액 분비기에는 점액이 나타나 점점 맑아지고 물처럼 투명해지며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더욱더 맑아지고 투명해지고 늘어지며 양도 많아지는 게 보이는데 이때부터는 가임기입니다. 피크일 때는 절정기로 생달걀 흰자와 같은 색깔을 갖게 되며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이때가 증상대로 배란기라면 최고 4일간 정도가 가임기입니다. 배란 후 건조기에는 다시 혼탁하고 늘어짐이 없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액 변화와 기록 방법은 시기와 점액 상태, 밀도, 색, 모양, 느낌을 알아봤는데 우선 월경기에는 출혈, 피비침과 촉촉하고 매끄럽고 끈적하고 건조합니다. 정기 비가임기에는 점액이 보이지 않고 건조하여 외음부에서 별 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가임기의 시기는 3개로 나눠지는데 점액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점액이 보이기 시작하고 혼탁하고 덩어리가 지고 노란빛에서 점점 우윳빛으로 변화하고 눅눅하거나 촉촉한 느낌이 시작됩니다. 배란의 확률이 높은 최고 가임기, 즉 피크일 때는 투명하고 길게 잘 늘어나는 점액의 상태가 나타나고 촉촉하고 미끄럽고 외음부가 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배란 가능성이 있는 최고 가임기 후 1일에서 3일은 혼탁한 점액, 메마른 점액, 그리고 끈적하거나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비가임기에는 혼탁하고 건조하고 점액이 보이지 않고 건조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점액 관찰법의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점액 관찰법의 장점은 자연 주기를 이용한 방법 중 피임 성공률이 가장 높고 월경 주기법과 기초 체온법을 함께 병용하면 더욱 확실한 피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점액 관찰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소변을 보기 전에 자신의 점액을 관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월경 주기를 계산하고 배란기라고 여겨지는 월경 시작 2주 전부터 점액을 관찰하고 점액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려면 경험을 쌓아야 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기초체온법 중 체온을 잴 때 비접촉식 체온계와 구강 체온계 중 어느 것이 좋은가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 구강체온계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기초체온은 0.1도, 0.2도 차이를 보는 것이므로 귀체온계나 비접촉식 체온계로는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체온은 미세한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체온계보다 눈급이 작은 기초체온 측정용 체온계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꼭 아침에 재야 하나요? 우리 몸의 체온은 여러 영향에 따라 변합니다. 하루 주기로 시간대에 따라 변합니다. 하루 최저 체온과 최고 체온이 최대 0.8도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보통 오전 6시에 체온이 가장 낮은데 이때 잰 체온을 기초 체온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아침에 재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온이 상승하지 않으면 배란되지 않은 건가요? 여러 영향으로 배란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온 상승이 없을 수 있고 기초 체온표 결과 배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배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액 관찰법에 대한 Q&A로는 건조한 날이 거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액이 매일 분비되지만 그 상태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상태가 변함이 없다면 변함이 없는 시기가 임신이 안 되는 때이고 맑고 미끄러운 점액으로 변하면 그때가 가임기인 것입니다. 성관계 이후 배란이 가까워진 점액처럼 보여요. 성관계 이후 질 내부터 분비물이 자주 변화하여 마치 배란이 가까워진 점액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데나 탐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질 내부를 씻어내거나 이물질이 들어감에 따라 경관 점액이 적어져 양과 질의 측면에서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콘돔, 피임, 필름, 환약 등과 같은 피임 약품이나 약품은 경관 점액의 성질을 변화시키거나 경감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점액 관찰법 하나로만 피임해도 될까요? 월경 주기법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는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 환경의 변화, 정신적, 신체적 변화에 따라 점액 분비의 양상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궁 질환이나 지염 등의 질환을 오래 앓는 여성이나 배란을 예민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콘돔 등과 같은 다른 피임법과 함께 이용해야 완전히 피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체온법과 자궁 경부 점액 관찰법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